교육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상한가 따라잡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가 어떤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개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많이 했었던 입장에서, 뭐 무조건 이제 상한가 가는 걸 따라잡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주식을 많이 해보시고 단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실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주식 초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말씀드린다고 이제 뭐 무조건 상한가 따라잡기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개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요런 그 뭐 원리적인 부분, 그리고 매매의 기본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리고 제가 다른 많은 투자자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개념들을 지키면서 했을 때 수익이 괜찮게 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개념이 잘 안 잡혀 계신 분들께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상한가 폭이 아시겠지만 15%에서 이제 30%로 바뀌었잖아요. 하한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한가 폭이 15%일 때는 하루에 뭐 4, 5개, 많게는 뭐 7, 8개까지도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상한가가 나와봤자 한두 종목밖에 안 나와요. 그쵸?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자체를 음, 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고, 이 상한가 따라잡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석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 효과가 뭐냐면은 상한가 근접해서 2, 3% 모자라면은 상한가로 붙어버리는 성질. 하한가도 마찬가지예요. 하한가 가격에서 2, 3% 정도 못 미달하면 하한가로 붙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이 자석 효과를 이용하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의 사실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갈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날 팔아요? 아니죠. 오버나이트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는 뭐예요? 당일 청산이 아니에요. 당일 청산하려면 그건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지. 그냥 급등주 단타 매매지. 상한가 따라잡기는 내가 매수한 다음에 상한가로 닫을 때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에 짧게 매도라고 빠지겠다 라는 전략이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그래서 15%일 때보다는 자석 효과도 덜하고 상한가 종목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매매가 됐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한가가 이제 30%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정말 잘만 하면은 한 2, 3연상만 먹어도 막 2배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따라잡기의 기본 개념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만 알고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쌍보다는 둘째 쌍을 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한가를 갈 때 처음에 들어가는 상한가보다는 일단 한번 깨지고 나서 두 번째 들어가는 상한가를 노리는 게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 처음에 일단 상한가를 들어갈 때 잡게 되면은 생각보다 상한가를 안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일 때 상한가를 따라잡은 것이지, 상한가 들어갈 거라고 뭐 25%, 26% 상승해서 잡았는데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안 잡으면 그냥 물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간 종목을 솔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첫 쌍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 상한가 간 종목을 솔팅을 하시면은 상한가가 안 깨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깨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쵸? 그럼 그 깨지는 종목을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한가를 깨져서 뭐 상한가 다시 못 붙고 계속 간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종목은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림판을 켜서 볼까요?
그림판을 켜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상한가를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네, 이건 뭐 분봉 차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문을 닫으면 어차피 못 사잖아요. 혹여라도 이렇게 상한가에 매수 걸어놓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첫 상을 노리지 마시고 깨지잖아요, 상한가가. 이렇게. 그럼 그 깨질 때 눈여겨 보셨다가 두 번째로 들어갈 때, 이때 상승률로는 거의 뭐 플러스 28%에서 9% 정도에서 잡으셔야겠죠. 27에서 한 9% 정도까지. 그때 두 번째 쌍으로 닫을 때 상한가가 안 깨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자, 첫 번째 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석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붙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한가가 깨졌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무섭단 말이에요. 왜? 상한가를 갔던 게 깨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투자 심리 자체가 와, 이거 빨리 던지고 뛰쳐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붙었던 수급은 다 단타 수급입니다. 그리고 손실에 민감한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깨지면 일단 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던져요, 물량을. 근데 그 던진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올렸다? 이거는 세력이 있다고 봐야죠. 이거는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개입됐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타당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둘째 상에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 혹은 뭐 운 좋으면 점상한가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첫 상보다는 두 번째 상을 노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걸 보려면은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첫 쌍보다 둘째 쌍을 노리는 거예요. 첫 쌍이 들어갈 때 깨지면 그 수급을 받는 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둘째 쌍이 들어가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슈의 유무보다는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한가를 갈 때 이슈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늦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상한가를 순식간에 가는데 이게 왜 올랐지? 뉴스가 나와서 오르는 것도 있고 안 나와서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뉴스가 안 나오면서 올라간 거는 뭐 거의 100% 세력이 다 작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뉴스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상한가든 뭔가 작전을 할 때 보통 그 작전 세력들이 돈만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시가 이때쯤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슈의 유무보다는 수급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로 올랐지? 이슈가 있는데 올랐네? 혹은 이슈가 없는데 올랐네? 네, 이런 부분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 종목이 좀 강한지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인데, 횡보 기간이 긴 이후의 상이 더 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적으로도 상한가를 갈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이 이렇게 딱 상한가를 때릴 때도 있고, 그죠? 등락이 엄청 크다가 상한가를 때릴 때도 있고, 그죠? 근데 등락 없이 이렇게 하는 환보 기간이 엄청 길다가 상한가를 갈 때가 있고, 어떤 게 제일 강할까? 일반적으로는 요 상이 제일 강해요. 이 상이. 왜냐? 보통 이제 상한가를 보낼 때는 개인이 물론 보내는 상한가도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력이 있다는 기반 하에서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거니까. 세력이 있다는 기반 하에서 이제 매매 전략을 짠다라고 봤을 때는 횡보 기간에 매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갈 때도 보통은 이렇게 왔다 갔다 등락폭이 많은 종목이 상한가를 잘 가지, 이렇게 횡보를 쭉 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뭐예요? 보통 이 기간에 매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긴 이후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보통 더 셉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진짜 한번 상승했을 때 점으로 쫙쫙쫙쫙 찍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 가는 상한가보다는 그건 이미 이제 개인 투자자고 뭐고 트레이더가 다 붙어있는 더러운 종목이고,
횡보를 계속하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은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력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던 종목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가를 보내버리면은 아 이건 정말 세구나. 혹은 별다른 이슈가 없이 갔으면 역시 이건 세력들이 확실히 뭔가 이 작업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횡보 기간이 긴 이후의 상이 좀 더 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네 번째, 요건 좀 간단한 개념인데 안 깨지면 팔지 말아라요. 상한가에서는 팔지 마세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으면 상한가 이후를 노리겠다는 거지 상한가에 팔겠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상한가 팔면 수익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안 깨지면은 안 파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악재가 있던 호재가 있던 상한가 가는 종목은 그냥 다음날로 가져가는 게 기본 전략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다고 그 다음날 무조건 또 오르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상한가 가도 그 다음날 꺾이는 종목도 당연히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런 종목 더 많기도 해요. 근데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가능성 면에서 보면 상한가를 간 종목은 다음날도 상승할 가능성이 8, 90% 이상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안 깨지면 안 팔고 가는 게 맞죠. 뭐 하나만 더 하면은 뭐 스탑로스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는 리스크가 큰 매매입니다. 상한가가 갈 것이라고 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따라잡는 매매로 들어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여기까지 깨졌다고 횡보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쫙 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상한가 근접한 가격 예를 들면 플러스 27, 28%에서 샀다가 플러스 10%, 플러스 5%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손실폭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짧은 손절가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2%에서 3%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손으로 내기가 내가 어렵다. 난 손이 좀 느리다. 라고 한다면 키움증권의 영웅문 같은데 이제 스탑로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용법을 잘 모르시면 그 키움증권이도 아니면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저도 HTS 중에서 가끔 뭐 헷갈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네, 잘 설명해 주니까 반드시 짧은 스탑로스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실무적인 개념보다는 상한가 따라잡기 기본 이념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교육 관련된 강의를 꾸준히 올려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정 짓지 않고 뭐 재무 분석이 됐든 기술적 분석이 됐든 급등주가 됐든 테마주가 됐든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따라잡기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거나 아니면은 생소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매매라는 것도 또 자기가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액으로 좀 많이 연습해 보면서 체득하시고 그것들을 나의 무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것도 배우면서 이제 같이 실전에서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꼭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